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큰 변화입니다. 빅벙커의 공식 예산 변태 정창수 수장님의 뒤를 어떤 분이 이으셨어요. 강력한 새로운 분이 예산감시위원으로 와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시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선배를 밀어낸 겁니까? 아니면 좋게 이어받은 겁니까? 네, 원래 더 빨리 네. 찾아뵙고 싶었는데. 빨리 밀어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좀 무거워서 예. 밀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고집도 좀 있는 편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사연이 있는 가운데 새로 감시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을 꼭 정 수장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실 내에 큰 내부에 분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지영 박사님 하면 지영 하면 저는 82년 김지영이 생각이 나요. 준비했네. 이것도 준비했네. 준비했죠. 근데 네. 김지영 씨가 그 든든함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우지영 박사님도 같은 지영으로서 네. 우리 빅벙커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거 하시죠. 박수 한번 쳐요. 네. 너무 멘트가 좋아요.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작할 것 같고요. 나는 언제 인사하라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숙견입니다. 이렇게 오늘 든든한 세 분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예산 알아봐야 될 텐데 우선 오늘의 예산 바로 공개할까요? 보여주시죠.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256억 4,700만 원입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실 쓰지 않아도 될 돈인데 쓰인 돈이에요. 이게 참 내용을 쭉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 안타까우면서도 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돈인데 자, 일단 제가 조금 선수를 뺏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또 순서는 순서니까요. 예산에 대한 세 분의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 타이타닉 사고의 법칙, 하이니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 좀 있어 보이게 좀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일부러. 제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당신이 낼 돈 내가 냈다. 훨씬 와닿고 좋고 많은 무슨 하인리히 그러면은 힘들지요. 네. 껌 먹고 알 먹는 한국의 대기업. 그래요.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래요. 자, 오늘의 예산 256억 4,70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립니다. 지난 9일 부산의 한 하수관 속에서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대형문과 자동 유압문에 끼어 숨졌고 LCT 공사 현장에선 추락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 다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안 잡힙니다.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값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 정말 극단적 선택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힘든 거구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보면 18조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산업재해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예산 256억 4,700만 원은 산업재해로 쓰인 세금입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작게도 보이고 크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오늘 빅벙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은 이해가실 겁니다. 자, 산업재해라고 하면 근데 건설 현장에서 크게 다친다거나 대형 사망 사고 등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 그런 큰 사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좀 다친다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일의 어떤 특성상 허리를 다친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산업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일, 크게 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시작부터 참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다. 산재 예방은 꼴찌다. 이런 비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입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38명이나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네. 작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망사고요? 네, 사망사고. 네. 사망사고 사망까지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0명 단위 정도 뭐 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엄청 이상인데요. 2,020명 정도가 작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요? 네, 재해는 11만 명이나 됩니다. 한 해 동안, 한 해 질병이나 동안요?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2019년 기준에서 예. 하루에 5명꼴로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고요. 299명이 산재로 재해를 입는 겁니다. 하루에? 네네. 가볍게 지나칠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그럼 일하다가 통계로만 보면 네. 5분 정도가 이제 사고로 뭐 돌아가시고 거의 300명 정도가 이제 계속 다치고 있거나 어떤 그 병을 얻거나 하고 네네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이게 참. 사실 산재율만 보면 한국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 네. OECD 국가 평균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산재율 크게 보면. 산재율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산재 사망 사고율이 높습니다. 네, 그게 OECD 국가에서 거의 1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산재 통계율은 되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되게 이상한 통계율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재 사망률을 본다면은 OECD 국가 중에서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거의 11배 이상의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네.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친다면 세계 11위, 12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비하면 되게 많이 이 산재 사망률의 결과는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자, 이 의원님.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봤을 때 부산이 또 산업재해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4월 중순 시점에서 177명이나 벌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6대 광역시 중에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부산입니다. 항상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곳에 우리 부산이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 마음이 많이 좀 씁쓸합니다. 지난해만도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지난 5년간 확대해 보면 부산의 그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87명입니다. 사망 사고 만인율이라고 해서 만인율, 예, 그러니까 노동자 뭐 만 명당 네. 사망 사고가 몇 명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만인율이라고 예, 만인율이라고 하네요. 하고 네. 2018년도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부산은 3위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숫자로 이야기를 막상 나누다 보니까 그중에 특히나 또 사망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듣고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자, 우리가 들어왔던 그 산업재해,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할 노동청 공무원들이 추락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로부터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 3차례 부산의 고급 식당에서 주로 이뤄졌고 금액은 수백만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엔 노동청 고위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위험 작업을 할 시에는 항상 위험 작업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서른네 살 먹고 그다음 또 이 작업장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노동자를 숙련되지도 않은 노동자들 죽음의 사업장 그러니까 밀폐구역으로 몰아넣었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가 너무 많았으니까. 올해만 해도 중대재해가 이제 총 현장에서 직접 사망한 거, 바지선에서 익사한 거 하고 5건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회사 안에서 현재 중업 일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머리털이 있어. 올 2월 달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 위에서 바람도 불고 그 베니아판을 까는 작업인데 자기도 이제 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그물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또 하청 물량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크레인이 좀 더 오래 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죠. 본인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정말 끔찍한 사고에 목이 잘리는 사고 그 자리에서 조사했던 간부들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들을 봤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올리고 됐어. 다 놓고. 이 죽음이 있기 하루 전날 노동부 특별 안전관리감독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얼마나 편의하고 봐줬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장님 좀 하자.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오셔야죠. 저 시작부터 제가 일부러 사장님 오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장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제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안 오신다는 게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들으시지 않으셨다고 저도 아쉽습니다. 일평구간 작업을 할 때나 손기 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을 해갖고 서베롭고 근로자 구출 장비 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비치하셔야 되고 항상 상주해서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님을 포함해서 회사는 최근 사고를 통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사고 난 것이 좀 원인이 아니냐, 좀 감독하는데 사람들 옆에 빼돌리고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너가 그럼 특별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너 회사의 근원적인 대책을 다시 내놔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전형적 노동조합이 평소에 지적했던 대로 이제 물량팀, 하청 물량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 불법 다단계 하청이에요. 근데도 노동부에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하청 구조 자체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갖추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산 제일주의다. 회사가 이 최대 주주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이런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그리고 하청의 재하청까지 인건비 따먹기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중대재해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작업 중지를 통해서 작업을 못하게 되면 영업에 손실이 벌어지잖아요. 일종의 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작업 중지가 오래 벌어지면 손해가 많으니까, 막심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가 이런 손해보다는 게 유족 보상 몇 억 하고 하면 끝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일주일 열흘이 작업이 안 돼서 아예 안 돼서 그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수십억 대가 수백억 대가 되어야 비로소 야 안 되겠다. 달리 좀 바꿔보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저임금 구조가 주는 인건비의 이익이 중대재해로 벌어져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으면 계속 이쪽으로 쓰겠죠.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값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철저하게 안전조치 취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명값으로 이윤 추구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내가 해야 될 공정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공정을 다른 기업에 주는 거죠. 이게 도급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공정에서 사고가 나면 내게 사고가 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을 한 게 되는 거고, 대신 저쪽 회사에서는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공정의 일부 전체를 관할하고 있지만 나는 굉장히 안전하게 사업장 운영한 게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사고가 난 셈이 되니까 이걸 별개로 쪼개버리면 오히려 불공정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에 산업 사망재해는 많이 나는데 보험료는 낮춰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도급이 많이 일어났다는 의미. 그래서 이걸 환산재해율 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도급을 줬을 때는 합산해서 재해율을 산정해서 소위 그 보험료율을 부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도급을 주게 되면 오히려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의 도급은 사용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고용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도급이 매우 편리하고 비용도 싼 시스템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급 어떤 산업 현장에서 도급이 굉장히 횡행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급을 굉장히 불편한 제도로 만들고 굉장히 비싼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소위 원청이 이걸 도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웠다고 느끼게 만드는, 또 이게 굉장히 고비용 구조라고 느끼게 만들므로써 도급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도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도급의 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나 아마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요. 자, 일할 때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현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그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므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내게끔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영상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25년 전에 이 부산시 조선소 노조협의회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구호를 외친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근데 지금도 현장에서 그 구호를 외쳐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4대 보험 중에서 산재 보험만 유일하게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윤도 사업자가 가져가는 대신 위험도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기업이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담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쳐도 정작 원청이었던 그 기업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 오히려 뭐 득을 보는 보험료가 깎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저희는 어차피 뭐 돈 얘기하는 저희 방송이니까 돈으로 그걸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게 큰 산재 사망 사고를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안전을 다 외주화시켜서 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이 하도급 업체 쪽으로 다 넘겼던 이제 원청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원청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하청을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 정규직으로 노동을 사용할 경우에 재반 비용이 드는 것들 다 깎아내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썼다. 네, 그 어떤 유연성을 크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5월까지 5명의 이제 올해만 해도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을 보면 작년에 이제 이 조선업계의 간행적인 불공정 행위의 문제로 한 208억 정도의 과징금을 이제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거의 51억 정도의 이윤을 원청이 갖고 가게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단가를 내려놓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정규직의 기준으로 한다면 2인 1조로 할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에 그죠.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또 업체에서는 1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적정 인력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조 작업 자체를 줄여서 그러니까 시공 자체를 줄여가지고 빨리 작업을 시켜서 하게끔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근데 것들인 이거 거죠. 내용을 들어보면요.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게 그냥 비용 절감이 아니고 잔혹한 비용 절감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걸 우리 사회가 지금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것들, 존중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도덕감이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보다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1대2, 1대3 정도의 비율로 되어져 있고 대부분 정규직은 거의 관리 정도 하는 일이고 원청 그러니까 대기업의 직원이죠. 그리고 하청 직원 들의 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이. 네. 그래서 지금 원청보다 하청의 산재 사망률이 7배고요. 네. 아까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 중에 사고가 한번 났을 때 아예 못을 박아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사고가 난 사업장은 작업을 중단한 채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돈 많이 남겨 먹으려고 이런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돈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다가 생긴 일에 돈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안타까워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서 그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특별 감독을 사실 하면 위반 사항이 이제 엄청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과태료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럴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실효적이었다면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매년 고용노동부가 하는 정기 안전 감독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의 그 법 위반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앞서 나왔던 포스코 건설이나 현대중공업 같이 사망 사고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점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스코 건설이나 현대중공업 이제 앞서 나온 사망 사고 전후로 이 특별 점검을 했을 때 그 회사들도 포스코는 3억 2천만 원, 현대중공업은 1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떤가요? 바로 이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 노동자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과태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만 현실적이었어도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과태료가 전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적어요. 실제로 근데 법을 위반해도 벌금 자체가 적게 네네. 세팅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을 때 받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는 가늠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네. 개인은 420만 원이고요. 네. 네, 법인은 44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며 뭐 인력을 들여서 안전 조치를 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벌금도 되게 적게 이제 매겨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법 위반으로 적어도 사람이 사망했었으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원청이든 하청이든 이제 벌금도 벌금이지만 뭐 징역을 내린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의 법을 제대로 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실제로 산업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를 사실 검찰이 합니다. 하는데 징역형 정도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피해가게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매년 80% 이상의 재범을 하게 된다는 것들인 거죠. 이런 어떤 구조가 낳은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들여다보고 나니 그냥 뭐 그저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더 이상한 게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 기업이 산재 보험료를 할인까지 받는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놔보시면은 이제 활증료라는 것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활증료 되죠.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이제 정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재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요. 줄어들어야 할인해 주는 건데.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만 포스코가 94억 원 할인을 받았죠.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10억 원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포스코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서만 10명이 넘는 하청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 업체에 떠맡기고 막대한 할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건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기업과 어떻게 보면 하청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간의 그 산재 사고의 양극화를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려운, 열악한, 위험성 있는 것들은 하청에 넘기다 보니까 사실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 또 하청은 말 그대로 받기는 싫어요. 그런데 일감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이 사고를 감수하고라도 일거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산재보험 요율도 이제 개별 실종 요율제가 있어서 요거에 해당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이 개별 실종 요율제는 최근에 3년간 발생한 로 인해서 지급한 보험 급여 액수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를 할증해주는 제도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했던 거는 기업이 그만큼 산재를 예방해라라는 것들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원하청을 포함해서 산재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원청, 하청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만은 하도급을 주거나 그런 것들에 재해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채 이게 이 개별 실적 요율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왜?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2019년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원래는 50%를 차등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20%로 이제 줄였거든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30대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 거의 1,470억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됐던 것들인 거죠. 자. 이게 과거에 그 뭐랄까 한참 그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미명하에 그 속은 이렇게 골마 있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 온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생명 존중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는 그죠?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다루기 전까지는 깊게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 자신이 약간 변한 건데요. 배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 기업은 단가를 낮춰서 하청에 이제 일을 주면은 일단 이윤을 많이 챙기겠죠, 그죠? 예, 네. 뭐, 그 고용의 뭐 유연성도 있겠고 확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안전조치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렇게 돼서 뭐 일이 터져도 과태료 뭐 3억 정도 내고 뭐 벌금은 아까 뭐 이렇게 벌금 500만 원 미만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400 얼마 정도 내면 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자기들 문제가 아니니까 산재보험료도 뭐 90억씩 뭐 딱딱 뭐 할인 받고 이거는 참 예. 화만 나는 것 같은데. 예, 화만 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고, 그다음 기업은 문의만 가지고 무죄로 가져가는 이 기업 구조.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거 저는 이거 계속 어떤 생각했냐면 연대 책임지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러면 대기업 그들만의 안전 사각지대는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는 너무나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나 그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와 반해서 또 이 무고한 우리 노동자들의 이 생명 존중과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그 노동부 장관이 말한 게 있는데 위험 업무의 하도급 전면 금지는 과잉 규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말이라 생각이 들고 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목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죠? 네네. 병원비하고 이건 제가 그동안 다 해야 돼요. 이건 집이 거의 초토화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시기에 치료를 했다면 상태가 장애 정도가 덜 하셨을 텐데 노동자의 즉 개인의 편에 최대한 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인정받기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고 정말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의원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